저번에 헤르타가 엠포리어스 넘어간다 어쩐다 하다 끝났었지. 생각을 정리한다? 타나토스와 세르세스 불씨가 반환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12개의 별이 허공에 뜬 채로 창세의 소용돌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별들은 엠포리어스의 12신을 상징한다. 어쩌고 저쩌고. 불씨는 창세의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머리 위에서 별자리가 반짝이고 있으며 그 찬란한 빛은 긴 잠에 빠진 티탄의 숨소리를 나타낸다. 진짜 벌써 끝나갈 때가 됐나? 이렇게 막 과거 회상하고 이러는 거 보면? 불사 마이데이모스는 홀로 크렘노스의 이름을 짊어지기로 했다. 누구야 누구? 사이퍼? 이모티콘 봐. 섹시아의 달빛은 정말 아름다워. 저승의 강은 조용하네. 일어났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하스는 거기서 잘 지낼까? 이 몸이 편지를 써서 병에 띄워보내면 받을 수 있으려나? 맞아!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잖아! 하스를 걱정하게 할 순 없어!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야. 자, 이 몸처럼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려. 그나저나 사이퍼 씨는 우릴 여기로 불러놓고 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지? 네? 모르겠어. 하지만 이 느낌 어딘가 익숙해. 같이 가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수상한 소리의 근원 조사하기. 저기 봐. 바닥에 있는 건 뭐지? 주워볼까? 조심. 검은 천? 낯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설마? 불을 훔치는 자? 이게 어떻게? 그자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지?
진짜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일단 최선을 다해 상대해보자. 그리고 빈틈을 보이면 세월의 권능을 발동해서 과거로 도망치는 거야. 저승의 강. 큰 물고기가 숨어 있어. 다시가 적고 육즙이 풍부하군. 뭔 말이야? 불을 쫓는 여정을 저지한다. 야옹, 에? 야옹. 이 새끼 왜 이럼? 야옹, 야옹? 뭔 말을 하는 거야? 이 녀석 돌아버린 것 같아. 그건 진작에 알고 있었잖아. 지금은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라고. 뭐지, 누가 변장한 건가? 아, 맞네. 미안. 너희가 무방비하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장난 안 치고는 못 빼기겠더라고. 이것도 가짜야, 도망가? 아유, 잠깐만. 나야 사이퍼. 진짜 사이퍼 맞다니까? 화내지 마. 이 모든 건 너희를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엠포리어스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 그 검은 옷의 검객 녀석을 포함해서 곳곳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경계를 늦추지 마. 그래, 고맙다. 에이, 그냥 변명 좀 해봤어. 뒤끝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을 훔치는 자는 사이퍼 씨의 변장이었던 거야? 속임수? 진짜 같던데. 이게 바로 계략의 반신의 능력인 건가? 변장? 아니. 이런 속임수는 그런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예를 들어볼게. 아까 너희가 그 옷 조각을 불을 훔치는 자의 것으로 생각한 순간 든 생각이 뭐야? 설마 불을 훔치는 자가 근처에 있는 건가? 그래. 그런 다음 발소리를 들었지. 내가 일부러 낸 건데. 그때 너희는 무슨 생각을 했어? 이런, 불을 훔치는 자가 온 게 분명해.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한 일은 여러 가지 유도와 암시를 통해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든 것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짓말. 이게 바로 자그레우스의 특기야.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는 순간 거짓말도 현실이 된다고. 거짓말을 진실로 만드는 힘이라니. 이 몸의 분홍빛 털이 다 쭈뼛서네. 내 말에 속임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제복녀가 널 그만큼 신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너처럼 정직한 사람은 날 속일 수 없을 테니 너한텐 말해도 문제 없어. 게다가 우린 같이 보물을 찾아야 하잖아. 안 그래?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출발하자. 응? 네 전서에 석판이 울렸어. 파이논이네? 특훈이요? 아, 인기쟁이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일단 나랑 보물 찾는 일부터 끝내면 내가 둘을 나무 정원으로 보내줄게. 어때? 호기심이 많구나. 내가 여기저기서 펑펑 써버릴까봐? 내가 보물을 찾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야. 잊지 마. 나도 반신이라고. 그 바보 같은 예언에는 나도 포함되지. 그대는 탐욕과 동행하고 푼돈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 말 안 믿어. 보물을 계속해서 모은다면 푼돈이 있진 않을 테고, 내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탐욕이 아니잖아. 맞지? 간단하다고.
이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떤 예언도 숙명도 모두 날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그거를 신경을 쓴다는 것부터가 어느 정도는 믿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입이 다 아프네. 스틱시아의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얼른 세월의 식력을 보여주지 않을래? 회색 친구? 이게 말씀하셨던 은하열차의 일부군요. 제 메모리에 재밌는 견물이 또 추가되었네요.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낭님. 아, 리고스. 원로회 의원님께서 열차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실 줄은 몰랐네요. 오크마이는 지혜를 존중하고 지식을 갈망합니다. 시민들이 두 분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척에 흥미를 느낄 겁니다. 아쉽게도 천회의 색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금기되어 있죠. 두 분이 오크마에 오신 지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 분명 떠날 방법을 줄곧 찾고 계셨겠죠. 사실 계속 단서를 수집하며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무력해지네요. 자책하지 마세요. 엠포리어스의 수많은 학자도 오랜 세월 골머리를 앓은 난제이니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해답을 찾는 건 무리일 겁니다. 나무 정원에서 천공의 티탄에 관한 여러 연구를 찾았어요. 대부분 엠프리오스 학자들은 천회의 세계의 금기가 아킬라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기더군요. 그렇습니다. 아���라는 엠포리어스의 12티탄 중 가장 종잡을 수 없죠. 아���라의 기쁨과 분노는 세상의 기후로 나타납니다. 평온한 날엔 하늘이 맑고 슬픈 날엔 비가 내리죠. 아���라의 숨결은 쌀쌀한 바람이 되고 비인형은 무시무시한 천둥이 됩니다. 아직 불씨가 반환되지 않은 두 티탄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저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모든 시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글라이아님이 아���라 토벌을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으로 남겨둔 건 심사숙고 끝에 세운 전략일 테죠. 아킬라의 불씨가 반환되어 하늘의 저주가 사라진다면 저희도 힘들게 돌아갈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될 테니 황금의 후예를 돕는데 전념하기만 하면 되겠죠. 안티키트라이는 돌아갈 고향을 잃었기에 당신이 옛 친구들과 터전을 걱정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안티키트라의 감식 기술로, 아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열차 칸을 스캔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제가 동력 장치를 심층 점검할 수 있을 듯하군요. 정말요? 하지만 물론 그 전에 다낭님께서 열차 칸을 만지게 허락해 주셔야겠지만 말이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차의 추진기는 매우 정교한 장치이니 부디 조심해 주세요.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부품을 질서정연하게 검사하기 시작했다. 정말 놀랍군요. 꼭 구조를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비슷한 물건을 수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안티키트라이는 기계에 민감합니다. 케팔이 저희 종족을 빚을 때 부여한 특별한 능력 덕에 구조를 해부하고 학습하는데 매우 뛰어난 편이죠.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파괴된 열차 칸을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킬라잖아요. 다낭님, 제가 두 분을 위해 엠포리어스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아���라의 심벌을 피할 수 있게 해드린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을 쫓는 여정을 돕는 일을 어? 그만두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설마 원로원이 심벌을 막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로원의 결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뜻인 걸까? 핵심은 당신과 동료분이 여기서 황금의 후예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리고스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무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명의 절벽에 방문했을 때 여러 원로원 의원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리고스님에 대한 기록만 비어 있었습니다. 선의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경계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처럼 비밀스러운 배경과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의심할 겁니다. 맞긴 역시 하지. 다낭님이시군요. 정말 탐복할 정도로 신중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함정이었군요. 절 따라오신 목적이 이거였습니까?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다낭님. 신뢰 관중으로서 전 그들의 계획을 따를 필요도 그들을 막을 의무도 없습니다. 전 중립이니 말이죠. 전 그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당신과 동료분의 안전을 위해 평화로운 해결법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일대사라. 하나만 확인하죠. 잠시 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도 나서주실 건가요? 아니요. 말씀드렸듯 전 언제나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 질문은 제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황금의 후예 편에 서시겠다는 뜻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반드시 열차 동료들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이제 불을 쫓는 황금의 후예들도 제 동료입니다. 무명객은 동료의 운명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개척이란 바로 이런 거군요. 그리고 당신에게 나서주실 거냐고 물은 건 도움이 필요한 건 저들이라는 뜻이에요. 뭐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왜? 대답해!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왜 불씨를 빼앗으려는 거냐? 큰일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 파이널에 데려오자, 파트너!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 일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됐어. 몇 달 전이었다면 정신을 잃었겠지.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파트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퀼라와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려면 열심히 단련하고 가장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거든요. 뭐 한 거야? 그래도 이런 훈련법을 생각해내서 다행이야. 세월의 강에서 과거의 환영과 싸우다니 공유 시인이 말하는 시간과 정신의 성소 같잖아. 그래도 효과 꽤 좋은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전투는 힘과 기술뿐만 아니라 손에 딱 맞는 무기가 필요해. 그 녀석의 무기와 비교하면 내 것 무슨 쇳덩이를 휘두르는 것 같아. 훈련을 시작한 후로 얼마나 많은 장검이 망가졌는지 몰라. 그래야죠. 걱정 마세요. 이미 부탁해뒀으니까요. 제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전부 미루셔서 좀 죄송하지만 카이토너스도 불을 쫓는 여정의 일원이잖아. 열정이 넘치는걸? 요즘 칼토너스 씨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나저나 파이논, 이 몸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요즘 네가 그 검은 옷의 검객에게 점점 더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 왜 그러는 걸까? 날카로운 지적이 이렇게 훅 들어올 줄이야. 한참 고민하다가 물어본 거야.
네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 불안의 씨앗도 이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걱정 마. 복수를 위해 검을 휘두르진 않으니까. 하트너 씨도 니카도르의 시련을 직접 겪었으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약하다는 걸 아실 거야. 지금의 난 예전과 달라.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면서 나약하지. 난 엠포리우스의 내일을 위해 검을 휘두를 뿐 복수의 눈이 멀어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자에게 필적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훈련해야죠. 이상하다. 왜 제가 말만 하면 화제가 무거워지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우울한 녀석으로 보이긴 싫은데 말이죠. 오늘은 더 이상 훈련할 힘이 없으니 우애에 관해서 재밌는 걸 보며 기분 전환이나 할까요? 좋았어. 드디어 이 몸이 가장 기대하던 시간이야. 열심히 노력한 후엔 신나게 즐겨야지. 안 그래? 오늘은 꼭 그건 여자아이의 비밀이니 묻지 마. 이곳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온갖 장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소위 학술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우애에 관해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죠. 우회관? 도착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석판 어딨지? 여기였나? 아니면 여기? 이 몸은 먼저 갈게. 이제부터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몇 번이고 이곳에 와 지식의 바다에서 당신의 입맛에 맞는 정수를 찾아 건져 올렸다. 당신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금기의 사랑 나무와 나비.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부끄럼쟁이일 리 없어? 주먹의 신앙 아킬라전. 다음에 보자. 타이노 씨와 미미는 뭘 보고 있을까? 가서 확인해 보자. 약간 소설책 같은 것도 있는 느낌인가 보구나. 낚시? 동물 같은 농작물을 먹고 낚시를 금하라. 그런데 지금 엠포리어스에는 낚시할 만한 곳이 없지 않나? 으아! 깜짝이야! 휴, 갑자기 이 몸 혼자만의 세계에 뛰어들면 어떡해! 당황스럽잖아! 됐어. 농담은 이쯤 해도 여긴 아무것도 없네. 다른 곳이나 가야겠다. 수상한데 미미는 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었던 걸까? 어쩐지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니. 몰래 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친구.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딱히 숨길 만한 책도 아닌데. 자, 보여드릴게요. 전 골동품 감정, 부자가 되는 법을 읽고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저희가 알게 된 지 제법 오래됐는데 정말 슬프네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아글라이아님이 어떻게 뛰어난 수장이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인격과 품행처럼 종잡을 수 없는 요소 말고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집이 부유하다는 거죠. 이게 다 어릴 때부터 큰 도시에서 자란 덕분이겠죠. 저처럼 외진 마을 출신의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거든요. 운은 7할, 능력은 3할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인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과 돈이 아니라 도덕이겠죠. 돈 중요하긴 하죠.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정말 정교하고 멋있네. 김왕, 동직공, 황랑객, 의사. 근데 카드마다 달린 해석이 너무 길잖아.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정말 우연이네. 이렇게 또 만나다니. 우리가 이렇게 잘 통했나? 그런데 너 지금 엄청 바쁘지 않아? 그러니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행복하길 바래. 진짜 수상하네. 평소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하여간 집착 한번 심하네. 됐어. 너 같은 성격은 못 이긴다니까. 무슨 이야기 중이야? 이건 엠포리오스 점괘 전서? 넌 또 무슨 일이야? 미안. 둘이 쫓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보고 있던 책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렸지 뭐야. 미미가 점괘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네. 근데 마이너한 취미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었어. 몰래 공부해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중간에 들키면 민망하잖아. 소녀의 연약한 마음은 아큘라의 변덕보다 훨씬 갈대 같은 걸. 아, 서프라이즈? 누군가 내게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그녀는 점성술과 점괘, 특히 네가 보고 있는 그런 카드의 일가견이 있었지. 파이논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 그럼 각종 점술에 대해 잘 알고 있겠네? 아니, 전혀 몰라. 어릴 때부터 카드나 뼈로 운명을 점치는 걸 믿지 않았거든. 점괘 결과에서 언급한 길조가 사실이었다면 내 고향 엘리사이에데스도 사라지지 않았겠지. 게다가 우리에겐 트리논 선생님도 있잖아. 빗나간 적 없는 선생님의 예언에 비하면 모든 점술은 속임수거나 미리 준비해둔 궤변이니까. 내 생각에 점괘는 마음을 이끄는 힘일지도 몰라. 운명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게 그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곤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괘가 필요한 거야. 미지를 뛰어넘는 용기를 얻기 위해 사소한 이유가 필요한 거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있으니까 점괘에 의의가 있는 거지. 나쁜 징조도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으니 일종의 인도라고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이상하네. 내가 아는 그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어. 돌이켜보면 매번 카드를 해석해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지. 점괘 결과를 믿지 않는데도 말이야. 그녀의 말투 때문이었을까. 키레네는 어린 시절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 정도로 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어. 참, 키레네가 쓰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래? 허허. 굉장하다. 이 몸도 이런 카드를 갖고 싶어. 듣고 보니 그렇네. 다른 재질이라면 더 좋겠어. 예를 들면 수정 같은 거. 그나저나 파트너 씨, 지금껏 계속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운명 삼상의 신전에 갔을 때의 상황 기억나세요? 그때 오로닉스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요. 누구니? 누구냐? 어? 너희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 같아. 검은 옷에
황금피 장식이 그려진 복면. 청소부인가? 청소부? 단번에 저희가 누군지 알아채다니 엠포리어스에 버려진 역사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파이너님. 아무래도 친구분께서 저희에게 관심이 많은 듯하군요. 대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파이너님? 예이상, 귀빈께서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금 전쟁 시기 여러 도시 국가들은 황금의 후예에 대항하기 위해 암암리의 자객 부대를 편성했어요. 그게 바로 청소부죠. 그들의 소임은 황금 피가 흐르는 사람을 세상에서 지우는 거였어요. 암살과 독살, 정치적 박해.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다소 편파적인 역사 자료인 것 같군요. 선배님들의 업적을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 황금의 후예가 신력을 남용하고 전란을 일으킨 죄행은 쏙 빼놓다니. 그 야사의 작가가 누군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파이너님? 오크마의 순진한 아이들이 그런 편파적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게 둘 순 없으니 말입니다. 너희들은 역사의 먼지 속에 조용히 묻혀 있어야 했어. 시민총회는 황금의 후예의 사명에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했으니까. 너희 같은 어둠 속 하수인에게 투표할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요.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받기를 진작 포기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황금의 후예의 권력을 넘긴 일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었는지 잊었더군요. 억지 좀 그만 부려. 그렇게 입이나 놀리려고 이 먼 나무 정원까지 온 건 아니잖아. 정말 시원시원하시군요, 파이너님. 전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짐작은 가시겠군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말이죠. 진정하세요, 파트너스. 저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단 건 저희를 위협할 만한 카드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대체 어떤 카드를 가졌는지 한번 말해봐. 다만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깨가 욱신거리고 검도 무뎌졌지만 너희들 혀를 베어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때, 희야? 여기 딱 좋지? 공간은 좀 작지만 채광이 완벽해. 고마워요, 트리비 선생님. 이제 놀빛 정원도 오크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네요. 너도 여기가 마음에 들지, 이카? 여긴 화나니까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빛의 정원은 어때? 트리비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놀빛 정원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후예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으니 이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하긴 전설에 따르면 뭐라고 했더라? 트리비 선생님도 깜빡하는 일이 있네요. 우리는 수업 준비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살짝 가물가물한 것뿐이야.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분명 떠오를 거라고. 아, 생각났다. 크렘노스와 창공 3권 5절에 따르면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가 조석의 눈을 격추한 것은 니카도르와 아퀼라가 100년 동안 이어온 신의 전쟁이 막을 내렸음을 상징한다.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가 조석의 눈을 격추한 것은 니카도르와 아킬라가 100년 동안 이어온 신의 전쟁에 막을 내렸음을 상징한다. 그 이후 하늘의 백성 세력은 점차 쇠약해졌고 수많은 하늘 요새는 버려졌으며 그들의 후예는 대지에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의 혈통을 물려받은 일족은 세르세스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나무정원에 놀빛 정원을 세웠다.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과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우리도 당시의 세세한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 깜빡하고 있었네요.
트리비 선생님에게 역사는 책에 적힌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겪으셨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미카는 역시 이런 전설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너도 언젠가 영웅 셀리우스 옆에 날개 환수처럼 위험 넘칠 네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분명 그런 날이 올 거야. 네가 잘 자라주기만 하면. 크라테로스님? 히아킨 양. 그리고 트리비도 무사해서 다행이군. 두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시민들의 말을 듣고 한번 와봤네. 무사하다니? 무슨 일이 생겼어, 크라테로스? 시장에서 또 강력 범죄가 벌어졌네. 가게가 완전히 부서진 데다가 약탈까지 당했더군.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야. 말도 안 돼요. 아글라이아님이 계시는 한 오크만은 늘 평온할 줄 알았는데. 예전엔 그랬지. 하지만 요즘은 솔직히 말해 그녀의 감각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네. 라이아... 아무래도 금실이 느슨해진 걸 눈치챈 적대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도발하는 모양일세. 시민총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왜 이런 소동을 벌이려는 걸까? 황금의 후예는 단 한 표 차이로 승리했네. 트리비. 수년 동안 쌓아온 내 경험에 따르면 간신히 거머쥔 승리와 불안은 늘 붙어다니는 법이지. 큰일이에요! 히아키님, 큰일 났어요! 클레멘타인 씨? 우선 진정하고 숨 좀 돌리세요. 세 분, 마무리할 창궁에 큰일이 났다고요! 무슨 일인가 의사? 우선 진정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보게. 아글라이아님이... 왜? 아글라이아님이 큰일 났어요! 뭐지? (900년) 전 원로원이 천궁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이 목욕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게 아직 기억나네요. 그 목적은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을 기념하고 오래전 엠포리어스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함이었어요. 금실을 짜는 자가 초대한 손님을 제외한 다른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 역시 그때 세워진 거고요. 그런데 이젠 규칙을 지키려는 척조차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요. 안 그런가요, 카이니스님? 아글라이아. 지금껏 신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을 현혹한 불사의 요녀인 널 우리가 어머, 너무 말하는 것 봐. 자비롭게 대했던 것 같네. 자비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로 숨길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당신들의 무능함을 말이죠. 아낙사고라스 덕분에 당신들은 시민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죠. 아직 염치라는 게 있다면 종막씨의 여명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마지막 존엄이라도 지켜야 마땅할 테고요. 어우, 반신이여, 목욕탕에 물을 거울 삼아 지금의 악독한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게 어때? 지금의 넌 눈과 귀가 어두워졌지. 청소부는 이 순간을 위해 탄생했어. 모든 질서, 규칙과 법리가 너희를 구속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바로 비수가 심판을 내릴 차례지. 수단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반신과 정면 승부를 펼치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네. 비수는 네 목에 꽂히는 게 아니라 설마. 당신은 제 인간성이 바닥났다고 고발했고 제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보이는 관심이 모두 거짓이라 질책했죠.
그 고발이 사실이라면 이 시민들의 목숨으로 저와 타협할 수 있을까요? 뭐 좋아. 그렇다면 몇 마디 말을 덧붙여 네 반신의 가면을 벗겨주지. 좀 전에 말했듯 지금 네 눈과 귀는 어두워졌어. 요새 오크마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더군. 넌 우리가 시장에서 고의로 일으킨 절도 사건을 보지 못했고 드로마스 공방에서 우리가 접선하는 것도 듣지 못했지. 눈앞에서 우리가 계략을 꾸미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 인간성이 바닥났다고? 아글라이야, 그 잘난 금실로 내 생각을 읽어보시지. 우리의 정성스러운 선물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반신이 감동할지 궁금하군. 이런 상황에서 더 매정하게 굴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러울 뿐이네요. 당신의 사악함은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드디어 내 생각을 읽은 건가? 정말 둔해졌군 그래. 네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계속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느라 힘들었다고. 이 호신석을 선물로 줄게요. 항상 행운으로 가득하고 누구도 언니를 괴롭힐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그 여자아이가 또 실수로 두 눈까지 잃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빛을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1000년 전 어린 나이에 실명된 네가 목소리와 청력마저 잃었다면 지금의 아글라이아가 될 수 있었을까? 미친놈. 애처롭고도 텅 빈 네 눈빛을 보니 흥이 깨지는군. 아무래도 네 실력을 과대평가했던 모양이야. 이 계략이 통하지 않을 걸 대비해 작별 선물을 수십 개 더 준비해뒀는데 한번 들어보겠나 반신? 내가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대체? 1000년 동안 난 10명의 티탄의 죽음을 목격했어. 처음에는 무지했지만 이후에는 길을 모색하며 사람들을 인도했지. 이젠 손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마침내 이 순간이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야겠지. 내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긴 계단을 지을 수 있으니. 안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 지금 여기서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따뜻한 목욕탕 물속에서 잠든다면. 먼 길을 가는 바람이 날 위해 걸음을 멈춰줄까? 사이퍼라. 아이 씨발 설마. 에이 설마. 아 진짜 지랄. 재봉녀, 약속한 대로 왔어. 이 금은보화로 가득한 상자를 봐. 정답컨대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희귀한 것들이 많을 거야. 자, 그러면 약속한 대로 여기서 가장 비싼 옷을 살게. 예의는 없고 배짱만 두둑한 요 좀도둑 녀석. 감히 그런 호졸근한 옷차림으로 내 작업실에 들어오다니. 뭘 가져왔는지 확인해 볼까? 마음껏 보시지. 전부 최상급 물건이니까. 봐, 이 서파이오는 파고사의 눈보다도 파랗다고. 정말이지 화려한 광택이네. 이렇게 순도 높은 바다의 눈물은 엄마의 보물 창고에서 본 게 전부였는데. 뭐야, 본 적이 있었어?
네가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치, 시시해. 아주 오래된 기억일 뿐이야. 우리 집 재산은 전부 불타버린 지 오래거든. 이 작업실은 내가 무일푼으로 돈을 모아 일궈낸 성과고. 가업을 다시 일으킨 아가씨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웃기지 마. 어쨌든 넌 그 부귀영화를 누려보긴 했잖아. 정말 무례한 길고양이라니까. 그나저나 사이퍼라, 이 보물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했어? 정정당당하게 내기로 딴 거야. 설마 날 의심하는 건 아니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재봉녀. 이 보물들 받을 거야 말 거야? 정말 이상하네. 분명 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내 금실이 미동도 하지 않아. 그야, 내 말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니까. 정말? 하지만 얼굴의 상처와 흙먼지를 보니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넌 그냥 장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걱정 마. 뒤처리는 깔끔하게 했으니 널 귀찮게 굴 사람은 없을 거야. 너 같은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하여간 돈 있는 사람들은 귀찮다니까.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됐어. 안 받을 거면 다른 사람한테. 잠깐. 네 보물은 받을게. 근데 이것들만으로는 아직 금실을 짜는 자의 가장 비싼 옷을 살 수 없어. 그래도 너에게 딱 어울리는 게 있긴 하지. 뭔데? 가까이 와서 봐. 이건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잖아. 이 황금 부츠는 금실을 짜는 자의 귀중한 보물 중 하나야.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신비한 힘이 담겨 있지. 전설에 따르면 자그레우스가 축복을 내린 이 부츠를 신은 자는 그 어떤 기척도 내지 않고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해. 이걸 신고 다음부턴 절대 잡히지 마, 사이퍼라. 예쁜 얼굴을 소중히 지켜야지. 돈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참견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가져간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왜 그래? 저기 한 치수 작은 거 없어? 이 부츠는 나한테 너무 큰데. 그러면 좀 더 큰 후에 신도록 해. 가짜예요, 가짜. 꼭 내가 얘기하던 중에 말을 끊어야 해? 가짜라니 뭐가 가짜라는 거야? 그 부츠 말이에요. 자그레우스의 실력은 눈꼽만큼 높다고요. 엠포리오스 최고의 거짓말쟁이도 그 아글라이아님에게 속다니. 저승의 강 물고기밥이 되기 싫으면 입 조심해. 오. 내가 그 제복녀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한 거 아니었어? 자, 이제 만족해? 그렇게 평범한 이야기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어쩌면 아글라이아님이 누님을 일부러 속인 건 아닐지도 몰라요. 진작에 알아본 건가? 지금 아글라이아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마디 거짓말로 망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뿐이랍니다. 눈물샘이 있었다면 저거는 지금 눈물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입담만 아니었으면 진작 잡아다가 집 지키는 요령으로 만들어버렸을 텐데. 쓸데없는 말은 그쯤하고 눈앞에 있는 저 스틱시 화성이나 봐. 얼마나 아름다워? 어디 보자. 공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볼까? 야옹! 사방에서 보물 냄새가 진동하네. 좋아, 아주 훌륭해. 카스토리스와 회색 친구 덕분에 고성의 결계가 풀렸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도와주길 잘했다니까. 이제 보물을 찾을 시간이야. 바르, 앞장서. 좋은 걸 찾으면 8대 2로 나누자. 저기 소소한 제안이 하나 있는데 혹시 7대 3은
들었어? 저승의 강아리 뼈를 씹는 물고기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말이야. 좋아요. 빨리 일어나죠. 정말이지 공평하십니다, 사이코누님. 그나저나 여긴 왜 이렇게 물바다야? 춥고 축축해 죽겠네. 진짜 마음에 안 든다니까. 계략의 반신께서 물을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요. 네가 뭘 알아? 도로스이는 다 다재다능하다고. 수영만 못할 뿐이지. 자신 있다면 달리기로 겨뤄볼래? 장거리든 단거리든 트랙 달리기든 마음껏 골라. 왜 그리 다급해하실까? 진정 좀 하세요. 천하에 두려울 게 없는 사이코누님이 물을 무서워할 줄이야. 고양이는 원래 물에 닿는 걸 제일 싫어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서 지나갈 방법이나 당장 생각해내. 안 그러면 어떻게 분배할지 다시 생각해보겠어? 제가 둘러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걸 사용하면 되겠네. 따라오세요, 누님. 이렇게 허점이 많아서야. 우선 네 장단에 맞춰 놀아주지. 바르톨로스. 그나저나, 누님, 제가 없을 땐 어떻게 보물을 찾으시나요? 어디서 10점 전환 완료? 어디... 여기서 사이퍼를 할 수 있나? 덕지? 정말 눈치가 재밌네요. 정말 재밌어요. 이 장치는 오로닉스의 사제가 설계한 장난감인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잘 너무 과소평가하시네요, 누님. 보송한 곳에 앉아 기다리기나 하시죠. 성공이에요. 이제 꼬리가 터질 걱정은 없겠군요. 제법이네. 근데 하나만 경고할게. 물을 절반쯤 건넜을 때 효과가 사라진다면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죠. 20% 이상, 아니, 보물을 위해서라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정말 묘한 느낌이네. 언제 이런 걸 배웠어? 그야 순수하게 독학으로 터득했죠. 도착했어. 저 조명은 좀 끌까? 눈이 부시네. 알겠습니다. 저기 있는 장치로 꺼드리죠. 금화와 보석 그리고 상급 가죽의 냄새야. 정말 상쾌해. 회색 친구랑 핑크 다람쥐 덕분에. 핑크다. 맞아, 바로 여기야. 뭐 하고 있어? 어서 파.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시죠. 우와, 거대한 보물 상자잖아. 비켜봐, 내가 직접 열 테니까. 풍년이구나. 굉장한데? 스틱시아에는 대체 어떤 달콤한 삶을 살았던 걸까? 타고사 신자들의 영역답게 바다의 눈물로 만든 장신구가 한가득 들었네. 자, 받아. 너한테 주는 거야. 어울리는지 봐봐. 감사합니다, 누님. 이 보라색 수정의 조명도는 제 피부색에 딱 맞네요. 역시 사이코 누님은 엠포리어스에서 미적 감각이 제일 뛰어난 의적이십니다. 어디 한번 사용해 볼까? 이럴 수가! 내 보물이 어디로 갔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이런 수법에 넘어가는 거야? 이게 대체! 그걸 깜빡하다니! 모두가 사실이라고 믿으면 거짓말도 사실이 된다! 정말 간편한 능력이네요! 이게 바로 계략의 반신의 축복이지. 어때? 금실이나 마법 포털 같은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지? 됐어. 그만 놀릴게. 자, 여기 진품. 그러면 계속 길을 안내해줘. 정말 위험이 넘치십니다, 누님! 다음 보물이 있는 장소를 찾았으니 바로 안내해드리죠! 누님, 이번에 분명 떼돈을 벌게 될 텐데 누님은 어떻게 쓸 계획인가요? 그야 한 푼도 안 쓸 거야. 저건 이 장치는 한 번 가동하면 저 밖에서도 개놈이 될
생각으로 그걸 발명했는지 모르겠다는 건가? 계략을 들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입단속부터 잘해야지. 안 그래? 누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드시 어명을 주의하도록 하죠. 보물을 찾으러 유적이 갈까나. 보물을 찾으. 오, 웬 덩치가 지키고 있네? 그러게요. 저 얼굴 좀 봐. 아,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괴물이 있다니. 말 존나 심해. 그러게요. 진짜 못생겼네요. 너무 못생겨서 소화기가 없는 유령인 저조차 토가 쏠릴 지경이에요. 저렇게 못생긴 녀석이 내 얼굴에 상처라도 낸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탈란톤마저 눈물을 흘릴걸? 아니요. 그럼 너무 슬플 거예요. 역시 가장 이성적인 방법은 도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나서는 게 어때?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맞아요. 36개 주랭랑을 치는 게 저희 도적의 보고 있나? 덕분을 보고? 대박이야! 도망은 못 가지? 어린 좋는 비리요? 배팅 준비. 날 찾아! 난 영혼 타격. 프리비 선생님을 잘 봐! 한판 놀아보자고. 도망은 못 가지? 무슨 일이지? 광기에 빠져라. 못생기고 쓸모없는 녀석. 고작 이 정도로 나가떨어지다니 진짜 시시하네. 이봐 바르톨로스,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찍소리라도 해봐. 네? 아니지? 왜 이렇게 겁먹었어? 별일도 아닌데 이러면 어떡해? 여긴 이제 안전한 것 같으니 어서 일이나 해. 알겠습니다, 사이코누이! 이번엔 별 냄새가 안 나는 걸 보니 돈 될 만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기왕판 했으니 일단 열어보자. 이건 스틱시아 난민의 일지? 아이고, 정말 처참해 보이네요. 그들이 오크마로 무사히 도망쳤을까요? 아마 아닐걸. 오크마에서 스틱시아 출신은 한 번도 못 봤거든. 심지어 들어본 적도 없어. 도로스엔 나라도 남았는데 여기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나 봐. 생각해보니 정말 불공평하네.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끔찍한 재난을 겪어야 한다니. 반대로 오크마인들은 부세의 티탄 덕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 그러게요. 이 세계는 정말 불공평해요. 고세의 티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이코누니 예전에 케파의 사제원에서 수습생으로 계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한테 얘기했다고? 내가? 그럼요. 분명 제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흐려지신 게 아닐까요? 아, 맞아. 생각났어. 내가 얘기했었네. 어차피 별일 아닌데 뭘. 괴짜 사제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매일 빛나는 돌 앞에서 사기치는 걸 지켜본 게 전부야. 솔직히 그때 머릿속엔 온통 원로한 노인네들 지갑 생각뿐이라 다른 일은 기억이 잘 안 나. 그게 벌써 언제야? 곧 1000년이 다 돼가는 일이잖아?
뭐지? 방금 표정 존내 무서웠었는데? 아, 그렇군요. 사제들이 입는 옷을 걸친 사이코노님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누가 상상하래? 게다가 천년 전 사제 가운은 지금이랑 스타일 자체가 달랐다고. 하긴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그나저나 그때 사제들에게 뭔가 들은 건 없으신가요? 수상하게 구이긴. 다음 장소로 가자. 이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귀찮게 됐네. 보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아이고, 길이 막혔네요. 하지만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땐 거대하고 요란스럽고 육중한 자브레우스의 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뭐 좋아. 네가 조종할 거지? 맡겨만 주시죠, 누님. 제게 제어 장치들이 필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자브레우스의 손, 나의 보물이여, 움직여라. 효과가 굉장하군요. 제법인데? 이 물건이 계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진 아직도 모르겠지만. 가시죠. 다음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아휴, 동전이요? 얘까지 진정해봐. 동전이나 상자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떠올랐어? 질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퍼즐이나 이런 거. 아까 그 질문 말이야. 두 번째 보물 상자를 파낸 후 네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죄송하지만 누님, 잠깐 뭐라고? 아,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제가 언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한참을 들으신 거겠죠? 어, 그래? 어쩌면 네 말대로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아무래도 푹 쉬어야겠어. 어서 다음 보물 장소로 가자. 보물 장소로 출발!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누님, 이 냄새 왠지 이 아래에 굉장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굉장한 물건이라니? 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장 확인해보고 싶어지는데요. 아직도 내가 시켜야 해? 얼른 파. 어머, 이건 황금 희생양이잖아. 재밌네. 아무래도 보물을 여기 묻어둔 녀석은 우리와 게임이 하고 싶은 모양이야. 이 양머리에 관한 신호가 있지 않았나요? 불을 무서워하는 자는 양이 되었고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인간이 되었다. 양인지 인간인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이걸 풀면 보물이 나온다는 거야. 아 이거 해야 돼?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수수께끼와 트릭은 제 전문이니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아 이거 제일 싫어하는 퍼즐인데. 보자, 3번? 아 뭐야? 네, 스토리 진행 중이라 쉽게 했나보다. 이 정도는 꿈이라고 했죠? 와 너무 어렵다. 사이코노님, 이제 누님 차례예요. 아 3.3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다 들어갔어요? 어허. 너무 어렵긴 했어 그전 거 진짜. 잠깐, 고개 돌리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욕 개먹고 그냥 쉽게 낸 듯. 그래도 나름 깼을 때 그 성취감은 있긴 했는데 안 풀릴 때 진짜 안 풀리더라. 그게 무슨...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 오 뭐야? 오랫동안 소리는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풍뎅이네?
도형만 어렵긴 해. 도형은 또 너무 쉽다 생각해보니까. 조용. 방금 그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너무 어려웠고 밸런스가 좀 안 맞긴 했죠. 제공녀가 전부 듣고 있으니까. 아, 넌 구석에 가서 조용히 있어. 내가 그 여자를 만나볼 테니. 아니 근데 아글라야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봐 제복녀, 수단이 점점 비겁해지는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붙여둔 이 작은 비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시간이 흐르니 나도 자꾸 요행에 의존하게 되네. 역시 이 작은 약충의 힘만으론 네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가 없구나, 사이퍼라. 네가 바르톨로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해도 난 늘 그랬듯 네 의전 간파할 수 있어, 아글라야. 무슨 꿍꿍이길래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거지? 너희는 나 없이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이미 나답지 않게 카스토리스와 회색 친구를 도와줬잖아.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나는 정말 미안해, 사이퍼라.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글라야님한테. 평생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위해 100여 년 동안 고민하고 반성했어. 하지만 너와 마주해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그런 말투를 가장 못 견뎌한다는 건 너도 알잖아. 오래전 무지했던 난 침묵으로 인생에서 가장 듣기 좋은 파도 소리를 잃었어. 이실렌스 언니. 너 그래서 이번엔 헛수고라 해도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해야겠어. 난 네가 필요해, 사이퍼라. 황금의 후예의 사명은 네가 필요해.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내 결말이 마침내 다가왔어. 네가 나한테 품은 불만이 얼마나 많든 그것들은 내 죽음과 함께 전부 사라지겠지. 오크마로 돌아와줘. 부탁이야. 네가 없으면 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한번 생각해볼게, 제복녀. 다시는 날 감시하지 마. 내 행방을 완전히 잃고 싶은 게 아니라면. 걱정 마. 다시 한번 네 목소리를 듣고 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더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 잘했어, 사이퍼라. 아 설마 진짜